정형외과 전문의 선지호입니다. 제 영상 중에 어깨에 생긴 석회를 주사로 빼내는 석회 주사 흡인술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어깨가 아닌 다른 부위의 석회도 주사로 빼내고 싶어서 저에게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팔꿈치에 있는 석회를 빼내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팔꿈치 석회 중 일부의 경우는 주사 흡인술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주사 흡인술로 팔꿈치 석회를 빼내기 어렵습니다. 팔꿈치 석회로 오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엑스레이상 석회가 이런 모양입니다. 석회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석회 입자들이 흩뿌려진 모양이죠. 팔꿈치 석회는 테니스 엘보 또는 골프 엘보 위치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미 다른 병원에서 테니스 엘보 또는 골프 엘보 진단을 받았고 엑스레이상 석회가 있다는 얘기도 들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충격파 치료,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받았는데도 통증의 호전이 없고 석회도 없어지지 않아서 이 석회를 주사로 빼내고 싶은 마음에 저한테 오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모양의 석회는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질환에 석회가 생긴 것이지 이런 석회를 보고 석회와 건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는 병이 진행함에 따라 석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 10에서 20% 정도에서 석회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석회는 석회와 건염이 아니라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의 석회가 동반된 것입니다. 석회가 생기는 원인은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질환이 치유가 된다면 석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 있겠고 설령 석회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부위의 통증이 호전된다면 석회를 굳이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예로는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신 경우 주사 치료 이후에 엑스레이상 이런 비슷한 모양의 석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이후에 생기는 석회는 이처럼 석회 가루가 흩뿌려진 모양이거나 주사 바늘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 생기기도 합니다. 테니스 엘보 위치를 외상과 골프 엘보 위치를 내상과라고 하는데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환자분들 엑스레이에서 이 부분에 뼈가 튀어나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병이 진행함에 따라 뼈가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왼쪽의 정상 팔꿈치 뼈에 비해 오른쪽은 이렇게 뼈가 튀어나와 있죠. 이건 석회가 아니라 뼈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뼈 돌출을 석회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 팔꿈치 석회 중에 어떤 석회를 주사로 빼낼 수 있을까요? 예측하셨겠지만 석회가 덩어리진 모양일수록 주사로 빼내기 쉬워집니다. 제 영상 중에 석회는 크기가 클수록 주사로 빼내기 쉽다는 영상이 있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는 커야 주사 흡인술이 가능합니다. 팔꿈치에 이런 모양의 석회는 석회와 건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른쪽에 이런 모양과는 차이가 나죠.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가 크고 덩어리진 모양은 주사 흡인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클수록 주사로 빼내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석회가 너무 커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석회를 주사로 빼내는 흡인술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비수술 치료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팔꿈치 석회에 대해 주사 흡인술했던 실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40대 여자 환자분으로 1년 이상 팔꿈치 통증이 지속되었고 이미 다른 병원에서 석회 진단으로 충격파 치료와 주사 치료를 수회 받았지만 호전이 없었던 환자입니다. 저희 병원 처음 내원했을 때 엑스레이고요. 여기에 크기가 큰 석회가 있습니다. 세로 10mm, 가로 6mm 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석회 주사 흡인술을 시행했습니다. 3주 후에 저희 병원에 다시 방문하였고요. 엑스레이상 석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3주 전과 비교해서 석회가 많이 감소했죠. 남은 석회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에서 충격파 치료를 한번 받았고 연고지가 먼 관계로 이후 집 근처에서 충격파 치료를 2, 3회 더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50대 여자 환자분이고 3, 4개월 전부터 팔꿈치 통증이 있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는 않아서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는데요. 여기에 석회가 관찰되고 크기는 가로 세로 3mm, 9mm입니다. 통증이 경미해서 다른 치료 없이 진통소염제 처방을 했습니다. 4개월 후에 다시 병원에 방문하셨는데요.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서 다시 방문하셨고 엑스레이상 4개월 전과 비교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회 주사 흡인술을 시행하였습니다. 2주 후에 환자분이 다시 방문하셨고요. 통증도 많이 감소하고 엑스레이상 석회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석회가 많이 없어졌죠. 남은 석회에 대해 저희 병원에서 충격파 1회 시행하였고 연고지 먼 관계로 이후 집 근처에서 충격파를 2, 3회 정도 받으실 것을 권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20대 여자분으로 2주 전부터 팔꿈치 통증이 생겨서 다른 병원에서 석회 진단받고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석회가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팔꿈치 뒷부분에 삼두근 부착 부위에 석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석회가 있는 것이죠. 석회의 크기는 가로 세로 3mm, 5mm이고요. 석회의 크기나 모양이 흡인술로 빼내기에는 어려운 모양이어서 대신 주사 천공술을 시행해서 석회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주 후에 재방문해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니까 상당량이 감소하였고요. 나머지 석회에 대해서는 충격파 치료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처럼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아닌 삼두근 부착 부위에 석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삼두근 부착 부위는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처럼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생기는 석회는 대부분 석회화 건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삼두근 석회는 석회를 없애는 치료, 즉 충격파 치료나 주사 흡인술 등의 치료로 석회를 없애줌으로써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깨와 팔꿈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